예, 3교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3교시는 앞서 봤던 문서화되지 않은 API들을 이제 사용자가 찾는 방법과 문서화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해요. 저는 이 교재를 쓴 이 저자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준비를 했어요. 자, 보시면요. 크롤링 전문가다 보니까 이렇게 구성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들어가 보면은 문서화되지 않은 API를 찾아야 할 겁니다. 그렇죠? 사용 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찾기. 자, 크롬 개발자 도구를 좀 사용을 하자. 그래서 페이지 구성에 사용된 요청과 응답을 확인하면 된다. 자, 크롬 개발자 도구에서 F12번을 누르시고 난 뒤에 네트워크 탭을 눌러서 네트워크 탭으로 확인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썼던 이 사이트 같은 경우에도 F12번 누르시고요. 그럼 개발자 모드가 나오죠. 그쵸? 이동을 해라. 작게 나와 있는데, 아이고, 이거 크롬이 아니었네요. 익스플로러였네요. 닫아볼게요. 자, 누르시고 자, 크롬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크롬 어디 갔어? 이렇게 뉴욕타임즈에 들어온 부분입니다. 자, F12번 누르셔서 전체 내용을 볼 수 있는데, 이 안에서도 우리 이렇게 찾는 거 말고 네트워크 탭 있죠? 네트워크 탭을 눌러서 사용을 하자.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쭉 진행 라인이 쭉 진행되는 게 보실 거예요. 또는 브라우저를 열고 나서 한 거라면 다시 브라우저를 릴로드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요청에 대한 값이 계속 어떻게 요청이 들어오고 하는 것인지를 확인을 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사용되고 있는 코드들도 전체적으로 설명을 파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그렇다면 새로 고침이 필요하다, 아니면 미리 F12 눌러서 개발자 도구를 열어놓고 나서 사이트를 방문하든지요. 그래서 서버의 요청마다 세로선이 나타나게 된다. 서버의 요청을 보낼 때마다요. 즉 세로선에 API 호출도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API를 찾기에는 결국 수작업이 필요하게 되는데, 네트워크 호출이 많은 경우 더 많은 수작업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 이 부분이죠. 이렇게 수작업을 할 것이다. 근데 이 수작업들 안에서도 필터링하는 부분도 나와 있어요. 그렇죠? 이 필터링에서 내가 찾고자 하는 값들을 찾아내는 부분도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GTM, 이렇게 되면 GTM으로 필터링해서 이 부분들 보이시죠? 자바스크립트 파일에 관련된 부분들까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거 가지고 다 이해할 수는 없고요. 자, 그래서 API 호출 특징을 보시면은 네트워크 호출 리스트에서 구별을 좀 할 수 있고요. 그리고 API 호출에 JSON과 XML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은 여기선 JSON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보시니까 playgoogle.com의 로그에 포맷에 JSON has passed through 해가지고 이런 형태로 JSON 데이터들도 포함돼서 올 수 있다. 이때 요청 쿼리가 다 나오죠. 그렇죠? 이 요청 쿼리를 확인하시면 된다. 자, 그리고 이거 넘어갔네요. 자, API 호출에 JSON하고 XML도 포함된다. 즉 개발자 도구의 검색, 필터를 이용해서 요청 리스트를 필터링 할 수도 있다. 또한 get 요청에서는 URL에 넘겨받는 매개 변수를 포함하게 된다. 그래서 요청 리스트를 검색어나 페이지 아이디, 기타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필터링을 한다. 예를 들면은 요 타임스 말고 구글 사이트로 가셔서요. 구글 페이지에 가셔서 여기서
파이썬을 검색을 하고 이 안에 요청을 보낼 때 파이썬을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쵸? 이렇게 요청 쿼리의 문장들을 직접 우리가 API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놓는다는 것이죠.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거 설명해 놓은 게 아니고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청 리스트에 검색어나 페이지 아이디, 기타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필터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API 호출은요, XHR 타입이라고 가지고 있습니다. 자, 개발자 도구에 와 보시면요, 개발자 도구 XHR이라고 있죠? XHR만 찾아보시면은 이렇게 두 개의 XHR API를 사용한 부분들이 나와 있어요. 서치에 Q, CP 클라이언트에서 쭉 해당되는 값들이 포함이 돼가지고 전송이 일어나고 그것에 대한 결과는 그쵸, 제이슨 쿼리 코드로 넘어오게 될 수 있다. 라는 거. 근데 API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헤더 부분도 볼 수 있고요. 프리뷰, 리스판스 응답에 대한 것도 그리고 타이밍에 관련된 부분도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XHR 타입을 잘 관찰을 하고 여러분들이 수작업으로 직접 찾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API 문서를 제공해 주면 좋겠지만 안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좀 할 필요가 있다, 수작업. 자,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여드리는 것이 이 지금 IP 스택에서 117.17.135.33이라는 학교 IP 주소를 가지고 사용을 했을 때 필터링을 하거나 XHR을 넣어주게 되면 XHR 안에 API 요청에 대한 부분이 여기 나와 있죠. 요거를 파악을 하면은 우리는 이 사이트 전체 요청이 아닌 API를 통한 결과물 요청, 제이슨 파일 요청이 가능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 코드가 맞는지 IP 스택부터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ipstack.com 하셔서 여기 부분에 보면요, XHR 그러니까 요 부분이죠. 예, 맞습니다. 그럼 요 내용이 결국은 복사해서 좀 붙여놔 볼까요? 메모장에다 좀 붙여놓 보겠습니다. 메모장에 붙여보니까 그쵸? 지금 제이슨 파일이 그대로 내려왔죠? 예, 이렇게 제이슨 파일을 받을 수 있는 형태가 될 겁니다. 사우스 코리아가 어쩌고 저쩌고 맞습니까? 좀 이렇게 내려쓰기 좀 해볼까요? 결국은 우리가 얻고자 하는 제이슨 파일은 이런 API를 통해서 동작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결과물이 나오는 것을 확인했으니까 우리는 해당 API를 사용 방법을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IP 스택에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거. 자, 요걸 가지고 카피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형태를 구성을 해보자. 네. 자, 일일이 좀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문서화되지 않은 API를 문서화하기. 결국은 스크롤링을 해놓고 나면 즉 크롤러가 자체가 문서화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API 호출을 찾은 후에 문서화를 해놓은 거면 나중에 향후에 사용할 때 편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크레이퍼에서 해당 호출에 많이 의존할수록 문서화의 중요성이 크다. 웹사이트에서 여러 페이지를 호출할 때 개발자 도구 네트워크 탭에서 해당 API 호출을 여러 번 필터링을 해서 사용을 하자. 문서화하자. 그리고 페이지 전환 시 호출의 변경, 수신 필드, 반환 필드를 확인을 해야 된다. 그리고 API 문서화의 주의사항, 사용되는 HTTP 메소드는 무엇이고, 입력, 즉 경로 매개 변수, 헤더, 본문 컨텐츠, 풋과 포스트 호출에 한해서, 그리고 출력은 응답 헤더, 즉 쿠키 세트를 포함한 응답 헤더, 응답 본문 타입, 응답 본문 필드 등을 주의해서 문서화하자. 자, 근데 문서화하고 하는 게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사용자가 직접 하려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저자가 아주 고맙게도 API를 자동으로 찾고 문서화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을 좀 해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API 찾기, 문서화의 처리 프로그램 처리를 했을 때 필자의 프로그램으로 지금 요 GitHub 링크에 가보시면, 이 링크에 가시면 아래쪽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해놓고 각각의 파이썬 파일들을 쭉 만들어놨는데, API 콜 파일은 경로나 매개 변수 등 API 호출을 구성하는 속성들이 담겨 있다. 각각의 설명을 파일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들 교재 241페이지부터 하나하나 설명을 다 해놨어요. 물론 이렇게 전체 구성도 나와 있고, 또 API 스크래퍼 파이썬 3.0 3점 버전대로 designed, find, hidden API call powering a website. 그래서 설치 방법에 대한 것도 쭉 설명을 해놨고요. 그죠? 뭐 요청되는 부분 셀레니움하고 리퀘스트를 사용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 설명되어 있고, 또 사용 방법도 잘 설명을 해놨어요. 문서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요. 그리고 러닝 API, 그래서 API 실행하는 방법, 인스톨 뭐 플래스크 해가지고 처리하는 부분까지 다 구성을 해놨습니다. 참 이런 부분들을 보고 있으면은 참 대단하다, 존경심도 생기고요. 뭐 한편으로는 나도 좀 많이 더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도 이제 학교에 오래 있다 보니까 조금씩 게을러지는 모습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저자를 보고 나면 아이고, 게을러질 때가 아니지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특히 이 책을 작년에 제가 처음 접했을 때 이거 나도 꽤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더 약간 동기부여가 된 그런 교재입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계속해서 이제 그 다음 나오는 얘기는 데이터 API를 이용해서 다른 데이터하고 소스를 결합하는 부분, 즉 하나의 데이터만 쭉 뽑아오는 게 아니라 API를 통해서 그렇게 서핑한 뒤에 찾아내서 그 안에 있는 데이터를 다시 결합해서 가져오는 얘기를 하는 부분이 244페이지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까지는 일단 기초적인 API 스크래핑을 하는 입장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좀 배제를 좀 시켰어요. 그래서 마지막 이 12장을 마치며 나오는 부분으로 넘어가서 API로 웹의 데이터를 접근하는 방법을 학습을 좀 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인 API 제공들을 많이 해주고, 안 해주면 우리가 좀 찾아내기도 쉽게 찾을 수 있다. 그래서 API를 통해 더 빠르고 강력한 웹 스크래퍼를 제작할 수 있다는 것을 타겟팅을 한다라면 꼭 필요하겠죠. 그리고 자바스크립트와 동적 웹사이트가 증가되면서 우리는 결국은 API를 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HTML 페이지를 파싱해서 스크래핑하는 전통적인 방법의 문제점, 즉 동적인 웹사이트로 변화가 많이 되면서 HTML 페이지 대신에 HTML 파일에 사용할 JSON에 더 의존하게 된다. 정제 과정을 통해서 깔끔하게 정리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 UI상의 페이지가 아닌 소스에서 직접 데이터를 가져오는 작업을 요구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스크래핑 시에, 크롤링 시에 API를 활용하는 방법을 꼭 익히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동의하는 내용이고요. 자, 여기까지로 해서 일단은 이번 학기 12장 수업은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굉장히 아쉬운데 이 학기에 제가 또 수업을 하게 되면 나머지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같이. 이거 그렇게 어렵지도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학기에는 좀 이렇게 실습 부분 좀 더 확대를 해서 나머지 뒷부분도 수업을 하지만 실습도 좀 확대해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말고사 공지를 좀 하면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과제 안 드린다고 했죠? 직접 한번 해보시긴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기말고사 공지, 시험일치는 2020년 7월 6일 월요일 7시 20분에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시험 방법은 필기고사로 진행을 할 거고요. 교재 시험 범위는 교재 1장부터 12장 전 범위가 될 겁니다. 좀 많긴 하지만 잘 보시면은 제가 PPT로 올려드린 거에, PDF로 올려드린 거에 내용을 많이 정리를 해서 올렸으니까 꾸준히 잘 수업해 오신 분들은 PDF를 보시고 공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평가 기준은 절대평가인데 일단 A학점 범위는 35%로 제한하고 있는 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험 준비물은 잊지 마시고
교재 가지고 오시고요. 그리고 필기도 꼭 가지고 오시고요. 이제는 정말 너무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마스크는 필히 지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의실에 입구에 비치되어 있는 손 소독제 꼭 사용하시고요. 마스크 착용은 의무합니다. 시험 시간은 1시간이면 될 거고요. 필기 시험으로 볼 것이고 아마도 단답형보다는요 서술형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뭐 코드를 물어본다기보다는 개념을 주로 묻는 형태로 시험을 보도록 할 거예요. 개념 위주로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사항 강의 평가도 꼭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강의 평가 수행하세요. 그리고 성적 기간 내에 성적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간이 지나면 성적이 안 보이죠. 확인하셨습니다. 강의 평가를 해야지 보여질 거고요. 그리고 성적을 확인했는데 의문사항 내 성적이 왜 이렇지 또는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 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적이 공개되고 난 뒤부터 일주일가량 이번에는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좀 변화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의 신청 기간 내에 업무 시간이요. 저녁 시간에 문의하지 마시고요. 낮 시간에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 사이에 제가 여러분들의 시험지와 시험 점수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대, 외부에 저녁 때 제가 집에 가거나 퇴근해 있거나 아니면 외부에 다른 일을 보러 나갔을 때는 여러분들의 성적표를 제가 들고 다니는 게 아니니까 확인이 안 되겠죠. 그래서 업무 시간 내에 문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드리는지 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적은 이렇게 처리를 할 것이고 시험도 이렇게 볼 겁니다. 만약에 시험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별도로 저한테 단톡방을 이용해서 문의를 해 주시길 바라요. 단톡방을 이용하라고 한 이유는 한 명의 본인 개인적인 질문도요 다른 학생도 동일하게 그런 의문사항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같이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죠. 그러니까 단톡방에 저한테 문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로나로 인해서 끝까지 대면수업을 진행하지 못한 점 굉장히 아쉽지만 그래도 뭐 저하고 여러분들 대부분의 학생들이 2학년, 3학년을 수업을 같이 했고 4학년까지 같이 수업을 하게 돼서 한편으로는 되게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즐거웠고요. 그리고 제가 공부했던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전달해 드릴 수 있다는 것에도 나름 즐거움을 많이 찾을 수 있었던 한 학기였습니다. 아쉬운 점도 많았지만 그 아쉬운 점보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할 방향성을 조금 더 초점을 두시고 나머지 시간 잘 임하시기 바라고 시험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번 학기 수업은 마치고 시험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